예,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예. 11월, 날씨가 막 추울 때 되게 쌀쌀하죠. 그죠? 따뜻한 구들목. 요즘은 구들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들목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뭐냐? 라고 하시는 20대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워낙 이 밀폐가 잘 돼 있어서, 그죠? 환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보온이 너무 잘 되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죠? 저희 애들은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요. 제 어릴 때 이렇게 걸레 같은 거 놔두면, 그죠? 저쪽 위에는 막 얼고, 방바닥은 막 뜨겁고, 그죠? 이걸,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좋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느끼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아마 가져갈 것 같고요. 우리 애들은 뭘 기억할까요? 자기 방에서 엄마한테 카카오톡에 보냈던 거, 이런 거, 기억하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머리에 쓰고 이래갖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웨어러블 뭐 슈트 같은 거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면 카카오톡이 뭐야? 핸드폰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11월 셋째 주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건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건강하기. 그죠? 건강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영양소에 관계된 얘기를 했고, 질병에 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스트레스 컨트롤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트레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맞을까요? 네, 맞아요. 실제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병원에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질병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낮추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산으로 가죠. 그래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나물 캐먹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생기죠? 스트레스가 줄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실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을 만들어내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쵸? 어떻게 이 인류가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지구상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 자기한테 자기를 해치는 어떤 그런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할까요? 스트레스 원인은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한정된 곳에서 안전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다니면서 불안하세요. 이렇게 곰이 나타날까봐, 늑대가 나타날까봐,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불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쵸? 공간에 제약을 두고 안전해지는 거는 거의 한 10,000년 정도. 왜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이 가능했고요. 정착하면서부터 이렇게 마을을 형성했고요. 그러면서 좀 더 훨씬 안전하고, 지금은 더 안전하죠. 하지만 그 옛날, 그죠? 10,000년도 엄청 길죠. 왜냐면 단군 할아버지가 4,300년 전에 태어났는데, 10,000년이니까요. 근데 그 10,000년도 짧아요. 왜냐면 그 앞에 500만 년, 그런 10,000년이 500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냥 원숭이들처럼, 혹은 고릴라, 침팬지처럼, 유인원이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호랑이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가서 살아남거나 죽거나.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사냥하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죽어요. 둘 다 죽진 않아요. 왜? 호랑이가 얘도 잡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서로 호랑이가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데 그건 설정된 샷이고, 실제는 호랑이는 딱 먹을 거 하나만 잡아요. 그럼 나머지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들판을 이렇게 뛰어노는 누떼들, 얼룩말들이 그 사자들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사자가 잡아먹는 숫자보다 더 많이 새끼를 넣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생존을 유지한단 말이죠. 각자의 생존 원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누가 살아남을까요? 그쵸. 먼저 튀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게 500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좋아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여러분, 뭐, 아드레날린, 뭐, 대표적으로, 하여튼, 뭐, 이름이, 그죠? 다 외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걔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한정된 자원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까? 제 몸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정된 자원을 잘 사용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아남도록 이렇게 최적화되어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에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써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고 추위도 지켜지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좀 하고 그렇게 잘 배분해서 써야 되는 거지. 그걸 한 방에 이렇게 노름 이런 데다 몰아서 쓰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정된 자원을 고루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자율신경계가 컨트롤한다 하죠.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그 자율신경계의 컨트롤을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를 만났는데 소화를 할까요? 면역을 높일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튀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도 교감신경이 관장하는 쪽으로 대사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교감신경 쪽으로 에너지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럼 부교감이 내려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화, 면역, 생식, 성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짧으면 10분, 뭐 길어야 1시간 안에 게임이 끝나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지고 다시 나왔던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시 씻어내고 정리정돈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 500만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최근에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에 접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내가 김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김 부장이 나한테 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만 쳐다보면 기분이 안 좋고 막 스트레스가 막 생기는데 매일 아침 나는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쪽으로 걸어 들어가요.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와 관계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길 텐데 피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질병 중에서 좀 큰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 이런 것들 혹은 뭐 당뇨, 고혈압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한정된 자원을 소화, 면역, 생식이 떨어지게도 하지만 대사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돼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각 세포들을 이렇게 손상시키거든요. 그 중에서 DNA를 손상시킨 게 암이 되는 거고요.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그쵸 이렇게 죽상이라는 물질들이 붙어지죠. 그러면 혈관이 약해지고 막혀요. 그걸 이제 혈류성 문제라고 얘기하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게 이제 심장, 뇌 이런 데 오면 심장병 혹은 뇌졸중 이런 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활성산소가 그렇게 손상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어떤 기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계속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 관계 문제와 섞여서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면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손상시키고 면역은 떨어져서 청소는 잘 못하고 계속 손상시키고. 그래서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암 환자의 80%가 한 3년에서 5년 전에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세포들이 막 손상된 거예요. 그리고 DNA도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걸 청소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 2년 지나서 이게 막 발병되어서 사이즈가 커져서 이렇게 암으로 판명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가 그냥 방치하면 그냥 스트레스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걸 내가 계속 거기에 스트레스 문제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힐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영화를 본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깔깔깔 웃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지 않고 계속 그걸 고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손상된다고요. 계속 손상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세포를 다 손상시키거든요. 실제 이 활성산소 이론은 사람이 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크게 뭐 효소 한계론, 뭐 텔로미어 이론, 뭐 활성산소 이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데 활성산소가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산소 대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거를 태워서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내어서 살아가는 메커니즘을 가진 동물이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대부분은 산소 대사를 해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은 그죠,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은 산소 대사를 안 하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동물이라고 안 하죠. 그건 뭐 미생물이라고 하니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산소 대사를 해요. 왜? 지구상에 산소가 많으니까요. 만약에 지구에 산소가 하나도 없어. 다 질소야. 뭐 목성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산소 대사를 하게 되면 자연 발생적인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에서 조금씩 노화되어 간다.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성산소는 이래요. 과도한 육체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뭐 미식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짧아요. 평균 수명이 오히려 수도승 이렇게 거의 안 움직이고 참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명이 엄청 길어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때 제가 그 데이터를 본 게 한 2010 몇 년쯤 됐으니까 미식축구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예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 등치 좋고 활력적인 그 친구들이. 근데 수도승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 절 같은 데도 보면 참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균 수명이 90이 넘어요. 45세고요. 그만큼 이 활성산소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그 활성산소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물론 발생 원인이 이미 생겼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스트레스 원인을 계속 궁리하고 고민하고 막 해결하려고 계속 애쓰면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그 문제를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면 고민을 잠깐 하시더라도 잠깐 빼서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힐링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면 한 번씩 청소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하신 분들은 매일 청소하고,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석 달, 넉 달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실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저희는 뉴트라이트라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산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생긴 활성도를 낮춰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을 확 낮추는 영양소를 그죠? 활성산소에 대응한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뉴트라이트의 WX가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고요. 다른 많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이라서 항상 이 부분은 몸에 배워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식과 지혜로움을 여러분들의 파트너 혹은 가족, 아이들에게 이게 전수시켜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